도약. 어떤 원인으로? 빙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동에서는 처음에 칼만하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진동이 뭡니까? 갤러핑. 이거 도약입니다. 슬리트 점프. 도약입니다, 다. 진동 쪽 따라보고 도약 쪽 따라봐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슬리트 점프입니다. 왜? 빙설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거. 갤러핑은 빙설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날개짓 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건 뭐니까? 단락이 일어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옵셋이라는 걸 쓰죠. 철탑의 옵셋. ABC 이거 기억나시나요? ABC? A에서는 여기서 AB고 B는 여기고 C. 그 이건가요? 이거 그림 자세히 보십시오. 약간 ABC 틀려집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냥. 보통적인 A는 요게 7,000mm니까 어떻게 됩니까? 7m인가요? 7,000mm니까 7m. 요거는 9.2m. 얘는 7.2m. 서로 단락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설지역에는 조금 더 넓혀졌죠. 네, 간격이 여기는 2m 간격이죠. 이렇게 대략 이거 어떻게 됩니까? 6m, 4m 간격이죠. 간격이 넓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실 때 7m, 9m, 7m 이렇게 하고 8m, 14m, 10m 요 뒤에 잘 몰라도 그냥 대충 요거보다는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7,200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도 외웠다 쓰시면 되고요. 옵셋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이제 책에 있는 A, B, C하고 이게 약간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개념이 책에서는 여기까지는 뭐 A고 여기까지는 B고 여기로 들어간 건 C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좀 틀려도 갤러핑 뭐라고요? 착설의 빙하 해가지고 진동한다. 방지는 서로 상단 스페이서를 치고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서브스판 진동. 이게 뭐죠? 이게 아모르드죠. 그림을 아까처럼 이렇게 전선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위에 애자도 그려주고요. 금도 그려주고 현스 클램프 좀 더 연습을 하시면 되죠. 개념적으로만 시간 때문에 제가 그러고요. 코로나 진동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애자 이번에 그 애자에 대한 그 전압을 계산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예제 하나 있긴 한데 이게 또 나올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CD가 있고 CM이 있고 CE가 있고 예?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전선에 달려있는 게 뭐냐 이게 애자고요. 애자 옆에 달려있는 이 양쪽에 대한 부분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2장 부분 보시면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정도. 요거 계산하는 수식이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사실 상용주파, 건조 섬략전압, 충격파, 섬략전압. 여러분들 이상전압에 배웠죠. 상용주파는 60Hz. 얘는 임펄스, 뇌 같은 큰 부분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50마이크로세컨드고 얘는 60Hz고요. 이런 것들은 1분간. 상용주파니까 1분간. 얘네는 1.2 곱하기 50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아주 짧은 시간 이런 거죠. 얘는 크죠? 큰 전압이 인가되죠? 얼마? 750 1호사 같은 경우 그렇죠? 상용주파 750kV BIL하고 똑같은 부분을 시험한다고요? 그러면 1호사 같은 경우 상용주파 전압 얼마라고요? 오늘 배우셨지 않습니까? 325kV. 오케이. 22,900 같은 건 얼마? 50kV. 이렇게. 왜냐면 154, 345 이것까지 다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154급 정도는. 22,000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무하시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애자에 걸리는 전압을 가지고 킬로이오프의 법칙으로 하는데 요것도 이제 배열이 있습니다. 8이 있죠. 8 곱하기 8이니까 64죠. 요거 64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거 하다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이게 나오면은 어쩌다 한번 나올 거거든요. 차라리 전 다른 것도 못 외우고 있는데 그걸 다 외우자 이거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애자 전압 분포 개선 초안 초각을 설치해서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애자는 결정 이 부분은 나옵니다. 애자는
개수 결정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한두 개 추가한다. 상규 대지전압의 3.5배.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애자 쪽에서 나온다고. 이상전압에서 나왔던, 이게 뭡니까? 제동작용을 해가지고 내부 이상전압에서 개방서지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제동작용에 의해가지고 상규 대지전압의 3.5배에서 4배까지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애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려하면 된다. 애자량 개수는 결정하면 된다. 근데 애자량 개수 결정할 때 사실 여기엔 3가지밖에 없는데요. 한 9가지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저전력조도 봐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3가지를 그대로 쓴 건데요. 요거를 애자량 개수의 결정 조건을 9가지 테마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한테. 애자의 연능률, 그건 뭐냐 이거죠. 연능률 1로 하면 이상전압 균등분포가 된다. 그거는 뭐냐. 전체, 예? 애자 개수를 각각 고려해가지고 한 개의 선락전압을 다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애자 한 개에다 걸릴 수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요. 애자 한 년의 선락전압이고, 요게 애자 한 개의 선락전압이고요. 한 년이라는 건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에 걸리는 선락전압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각각 하나씩 걸리는 걸 N개라면 같아지면 연능률 1이라는 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연능률이 1보다 작다. 왜? 전체는 많이 걸리고 각각은 예? 조그맣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보다 작다 이거죠. 근데 사실 얘가 1보다 크게 되면 1보다 크다는 건 전체 걸리는 전압이 많이 걸려버리니까 얘가 견디질 못하겠죠.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한 개가 걸리는 전압보다는 낮게 걸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얘가 소선이 안 되니까. 애자의 정전 용량을 크게 한다. 그래서 애자의 연능률을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1보다 작게 만들어야지 좋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죠. 근데 1하고 같을 땐 좋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정전 용량을 크게 한다 이거죠. 정전 용량을 크게 한다는 건 애자 각각의 전압 분포들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럼 애자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작은데 각각의 분배에서 견딜 수 있는 부분은 크니까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돈이죠. 이 마이크로 페럿 부분을 용량을 늘린다는 건 애자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가장 정제적인 건 같게 만들면 좋은데 그럴 때는 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뭔가 한두 개 정도 더 여유를 줘가지고 또 만드는 거죠. 왜? 하나가 터지더라도 나머지가 또 부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한 10kV밖에 안 걸린다. 하나당 1kV 걸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10개만 다느냐? 아니죠. 10개가 한 12개 단다 이거죠. 하나 나가더라도 12kV 걸려있으니까 지금 얘가 10kV가 인가됐을 때 얘는 12kV를 분담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 터지더라도 11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연능률이 1보다 작다는 건 그겁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죠. 연능률 10점짜리를 물어봅니다. 애자의 구비 조건. 이거 뭐였죠? 내코, 절, 기, 표. 였나요? 네. 어느 정도 절연 내력을 가질 거. 코로나. 코로나 방전하지 않을 거. 코로나 발생하지 않을 거. 절. 충분한 내코 전에는 전기적 표면을 가질 거. 그다음 기,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거. 내코절기표에서 이건 내구력이 있네요. 내코절기표에서 표면 저항을 가질 거. 충분한 표면력이 있네. 내구성이 있을 거. 내코, 코로나를 발생하지 거. 내코 절연 내력을 가질 거. 기, 기계적 특성을 가질 거. 표면 저항을 가질 거. 내코절기표로 그냥 외우라고 그랬죠. 저도 이제 키워드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그걸 자꾸 하시라면 되겠죠. 애자의 여러 원인, 이런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애자, 시멘트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시멘트, 이제 볼형, 크레비스형 해가지고 가운데 시멘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팽창을 하게 되면, 왜 붙이는 겁니다. 자기하고 자기를 붙이려니까 시멘트가 접합성이 있거든요. 튼튼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얘를 붙이는 거죠. 근데 얘가 시멘트가 사실 양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발생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굳어버리죠. 근데 이제 그게 화학적 성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팽창을 하거나 제대로 안 만들면 팽창해가지고 좀 떠있다가 충격을 가거나 그러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할 수가 있다네요. 팽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팽창.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애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겉에가 표면을 따라서 하는 부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시커멓게 따라오는 건 탄화적으로 따라가는 건 뭐였죠? 이름이?
그런 부분의 현상도 생긴다. 그런 내용도 나올 거예요. 애자의 종류. 5글자 뭐죠? 애자의 종류. 키워드. 피년장진해. 피내자, 현수애자, 장간애자, 지지애자, 내무애자. 이럴 때 외우시는 겁니다. 피년장진해. 예? 내코절기표. 예? 애자의 구비조건, 내코절기표, 내구성, 코로나, 절. 뭐라고? 절했네요. 내코절, 기계적 특성, 표면자. 이렇게. 이럴 때 한 번 더 외우시는 거죠. 자. 전기 방식. 방식이라고 했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식에는 습식이 있다는 얘기죠. 습식. 그리고 건식이 있다는 얘기죠. 습은 습한 상태에서 부식이 되는 거고, 건식은 건조한 상태에서 부식이 되는 겁니다. 건식 같은 건 뭐냐? 고온 가스나 비전해질에 의한 거죠. 건조한 상태니까.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식이 되는 거죠. 전식은 습식에 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습식하고 자연부식. 왜? 전기가 통하니까, 왜냐면 물기가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예? 물기가 있으니까 부식이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건조한 상태에서는 부식이 안 됩니다. 근데 건조한 상태에서 부식되는 건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어떤 화학 성분에 의해서, 비전해질, 누설전류, 간섭 등에서 왜 전식이 됐냐? 직류가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철도라든가 이런 데 그 직류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 쪽 전기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기 철도가 방식이 심하고요. 우리 쪽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직류가 있는 부분들. 네, 발전소 같은 데 변압기 옆에 이제 전식 장치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UPS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 전식 부분을 쓰는 것들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HVDC. 예? 그게 뭡니까? 제주하고 해남. 그쪽에 전식 장치 달아야지 될까요? 부식방지 대책. 표면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아까 위장막 씌운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절연이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이 절연체에 어떤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이게 구부렸다 했다 보면 거기 구멍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아니, 습기가 연결이 되겠죠? 그럼 정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부식이 생긴다는 얘기죠. 매설배관 주위를 모래로 치워놔야 부식을 해서 한다. 주변에 이제 그 흙성분이라든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런 부분이 습기가 더 많이 차죠. 모래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 부분은 알갱이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흙은 땅땅하게 뭉쳐지죠. 그러니까 이제 습기가 다 들어오죠. 근데 모래 같은 경우는 습기가 덜 들어온다는 얘기죠. 모래에 가면 어떻게 보면 물 잘 빠지지 않습니까? 공기층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습기가 있어도 공기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상처를 덜 입힐 수가 있죠. 모래만 있었을 때. 흙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돌덩어리도 있지 않습니까? 돌덩어리에서 눌리지다 보면은 나중에 긁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의 개선, 전기 방식, 아까처럼 유앱에 했죠? 유전양극법. 바깥에다 양극, 그걸 달아가지고 잘 녹을 수 있는 부분을 갖다 대신 죽여주는 겁니다. 뭐냐? 예를 들어 지금 사막 같은 데 넘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악어들이. 한두 놈 잡아먹습니다. 그 영양을. 왜? 튼튼하지 못한 놈을 먹여주고 자기네들은 그걸 통해서 넘어가는 거죠. 전기 방식. 보시고요. 방식 케이블, 전기 방식법. 방식법이 뭐가 있냐? 유외배, 유전양극법, 외부 전원법. 유전양극은 전원이 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양극만 갖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잘 안 흘러가니까 외부에다 전원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더 잘 흘러가게끔. 그 외부 전원법이고. 배류법은 흘러가게끔 만들었는데 직접 흘러가게끔 만든 게 직접 배류법.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택 배류법. 아니, 이쪽으로만 흘러가게 되고 반대쪽으로 못 흘러가게 만든 게 강제 배류법. 강제적으로 흘러가게끔 밀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얘들은 여기 보시는 거 이중 금속이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양극에 백필 같은 걸 넣었다는 얘기죠. 이중 금속의 전이 촬영해서 여기 양극 해가지고 양극, 음극으로 돼가지고 음극 쪽에 유전 양극법이 양극이죠, 양극. 회생 양극이라고 하죠. 시생, 회생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회생이라는 거는 뭔가 돌아온다는 얘기고 시생이라는 건 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여기는 시생 양극이라고 했죠. 전원이 없어도 된다. 왜? 양극하고 음극. 남자하고 여자하고 왜 괜히 끌리나요? 없어도 그냥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동영상 보시는 분들, 여자분들은 없으시겠죠? 왜냐면 교육하다 보면 여자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뭔가, 자, 보시면 양극, 음극. 근데 뭐라고요? 방식 범위가 좁다 보니까, 네. 얘가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잘 안 흘러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전원을 달아주면, 힘이 세니까, 여기 보시면, 외부 전원포, 직류 전원 설비가 있다 보니까 잘 간다는 얘기죠. 여기다 전원 설비를 달았죠.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은 제어반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 양극법에 의해서는 여기다 전원 장치를 달아주다 보면 이건 이제 전차 직접 배류법, 그게 선택 배류법. 직접 배류법은 그냥 가죠. 선택 배류법은 여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강제 배류법은 여기 그림이 있나요? 강제적으로 간다. 네, 선택 배류법을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키워드로 강제 배류법은 강제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거죠. 여기 딱 나오니까 이제 배류법 가게 되니까 이제 전철이 되는 거죠, 전철. DC 설비를 쓰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AC를 쓰다 보니까. 강제 배류법.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죠. 아연 기준 전극이 뭐 250mV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까 그 정도는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선보호 방식. 저거, 진행을 해야 되겠네죠. 자, 모선보호 방식. 압류, 방위, 환차. 예? 압류한다. 예? 방위들이 와서 압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환차선을 하기 위해서, 금고에다가 이렇게 달러 같은 거 많이 갖다 놓지 않습니까? 부잣들을 보면은. 와가지고 딱지 붙이는 사람 늘 와가지고 하는데 방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환차선 있는 이런 돈 같은 걸 다 압류해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세금 별로 안 나니까.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왜 앞부터 했냐? 전압 차동 방식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 전류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요 뒤에 변전소의 모선의 종류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변전소 이제 모선의 종류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과전류 차단 방식. 그래가지고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나오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차동으로, 비율 차동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내부에 사고가 났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흐르고, 얘가 이쪽으로 흐르고, 얘가 이쪽으로 흐르고, 얘가 이쪽으로 흐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반대로 이렇게 당하죠, 반대로. 반대로 가면 이게 반대에서 다 펴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바깥에 사고일 경우 요 세 개만 보시면 여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얘는 이쪽으로 흐르겠죠? 얘는 이쪽으로 흐르겠죠? 얘는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얘는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그러면 여기 흐르는 건 세 개 흐르죠? 하나, 둘, 세 개 흐르고 여기는 하나 흐르죠? 그러면 이 세 개가 얘하고 방향이 다 틀리죠? 그럼 여기선 0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동은. 그런 내용이 과전류 차동이고요. 비율 차동은 이제 비율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87쪽으로 해서 나중에 발전기 쪽이나 뭐 변압기 쪽에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비율을 보겠다. 이건 뭡니까? 비율을 쉽게 설명하면은 변압기가 있으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같죠? 뭐라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같다. 그게 비례죠. 비례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 여기서 딱 보면 얘는 많이 흐르는데 이렇게 여기는 여기인데 여기는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요만큼인데 얘는 요만큼이죠. 뭔가 차이가 났죠. 그 영역은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찐바가 나는 거니까 한쪽으로 많이 흐르니까 여기는 동작 영역, 여기는 부동작 영역. 여기는 동작 안 합니다. 여기 구간에선 비례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오차에선 동작하지 않고 그 이상은 동작한다. 그게 비례 영역입니다. 비율 차동. 이렇게 리니어 커플러 방식 이런 것들은 포화가 되지 않게끔 리니어라고 했지 선형 커플러 보시면은 CT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가다가 포화가 된다고요. 이렇게 왜? 저희가 에너지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채우죠. 변압기예요. 부분 전류가 흘러서 여기서 자석이 발생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자석이 어떻게 받냐? 얘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GC가 아니라 AC이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갔다 하니까 얘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자석이 변화가 생기는 거야. 자석이 파이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여기 면적을 이렇게 채워져 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채워졌죠. 그럼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채워져야지 넘어가니까 물이. 근데 이게 뭐 변화가 있으니까 이 변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역기전력이 생긴다고요.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마이너스 역기전력.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도 흐르고 얘가 이쪽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흘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철심을 안 쓰면은 얘가 이렇게 일직선이 됩니다. CT 포화 문제를 철심이 없는 변류기. CT도 똑같습니다. 지금 안에 CT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차 측에 도선이 지나가죠. 2차 측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관통용 CT를 썼다. 그럼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이 있고 거기다 선을 한번 감아놨습니다. 여기가 흐르면서 그게 철심에 뭔가 인가돼서 가는데 그 철심 없이 그냥 선만 감았다 이거죠. 선만. 그럼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공기를.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뭐 손실이 없을 거 아닙니까? 대신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주변에 뭐 접지가 있다든가 뭐 쇳덩어리가 있으면 그쪽 유도가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떨어뜨리죠. 이렇게. 좀 광CT도 나왔다고 합니다. 광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부분. 어떻게 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아니, CT를 달았는데 그거 광으로, 광커플러로 해가지고 검지를 한답니다. 광으로 이걸 지나가는 걸 쏴서 어떤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2차 측에 광으로 나가는 건지. 근데 2차 측에 광으로 나가진 않거든요. 광으로 해가지고 그걸 뭔가 받아가지고 뭐 변환을 해준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대신 이제 손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전압 차동 방식. 전압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CTB가, 모선이 CTB가 다 똑같나요? 똑같지가 않죠. 다 틀리니까. 그래서 아까 2차 측에 들어온 전류 가지고 막 비교하기에는 언밸런스가 되니까 전압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전압은 같이 걸리니까 그 전압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개념만,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위상 비교 방식. 위상이 틀려진다 이거죠. 왜? 다 같이 써야 되는데 한쪽이 사고가 났다는 건 뭔가 틀려진 거죠. 그래서 그런 위상을 보는 거. 방향 비교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아까 설명드렸던 거 똑같은데 뭐라고요? 두 개는 이쪽으로 갔는데 방향이 한 개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거 아닙니까? 아까 두 개는 이쪽으로 내려갔는데 한 개는 위로 올라갔다. 방향으로 CT의 방향으로 비교했을 때 틀리니까 뭔가 지금 외부로 사고가 났다. 위상 비교는 이 위상을 비교하는 거고 위상이 갑자기 이렇게 틀어졌다. 얘가 이렇게 틀어질 리가 없는데 같은 데서 당겨서 쓰고 있는데 왜 하나가 틀어졌냐 이거죠. 뭔가 지금 다른 데로 갔으니까 틀어졌을 거 아닙니까? 뭔가 걸렸으니까. 그거를 압류, 방위, 환차로, 환상모선 이렇게 돼 있을 때 다 서로서로 이렇게 다 비교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양쪽도 다 보겠다면 환상모선은 이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피더 사이를 두고 두 개의 CT를 써.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양쪽을 막 비교하면서 요 구간에서 사고 났는지, 요 구간에서 사고 났는지, 요 구간에서 사고 났는지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사고가 났는지, 여기서 사고 났는지, 여기 CT가 지금 연결된 거고, 그 연결된 부분에다 뭔가 이제 감지하는 부분을 두 개를 갖다 놨죠. 이런 그림 같은 건 또, 환상모선 방식 해가지고 이 그림만 이제 이 CT 그림은 없거든요. 요거 그림이 괜찮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방향거리 계전 방식 이런 것들도 있고요. 방향으로 보는 것들. 요거는 조금 어렵고, 요거는 보호계전 쪽에서 DZ가 뭔지 또 설명할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은 보호계전 쪽에서 배우시게 되니까. 모선구선 방식. 뭐라고요? 크게. 단모선, 환상모선, 이중모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근데 환상모선도 사실은 그 이중모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중모선은 뭐다? 원래는 단모선하고 복모선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크게는 복모선 안에 이중모선이니 환상모선이니 1과 2분의 11모선이니 왜? 2부스 타임 모선이니 4부스 타임 모선이 다 나눠지는 거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하는 거죠. 단모선 하나만 있는 거, 복모선 여러 개가 있는 거, 여러 개가 있는 거 중에 환상모선은 이렇게 환으로 링처럼 돼 있는 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이중모선 모선이 두 개가 있는 거, 모선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차단기도 양쪽에 다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뭐 하니까 이중모선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1과 2분의 11모선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1.5 차단 방식. 모선은 두 개인데 차단기가 세 개입니다. 아까 건 차단기가 두 개인데 모선도 두 개고. 근데 얘는 차단기가 왜 세 개인데 경제적이냐?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만. 예, 모선차 할 때만 한쪽만 죽는 얘기예요. 반쪽만. 아까 같은 경우는 하나당 하나인데 얘는 여기에다 가운데다 이걸 하나를 둬가지고 이 두 개를 하나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경제적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모선 2개, 3개 차단기. 아까 같은 경우는 모선이 2개인데 2개 차단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양쪽에 각각 차단기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1과 2분의 12 모선 방식 쓰고 이중모선이나 이중모선 2부 스타일, 4부 스타일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쪽에 하나 잠깐만요. 예, 그림이 여기다 이제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그려놔야 되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림은 이겁니다. 사실은 여기 모선이 있고 여기 모선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뭔가 연결되어 있겠죠. 예? 여기 이렇게 내려가 있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 있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 있고 왜? 얘는 이렇게 내려가 있고 왜? 그 모선당 2개, 요 모선당 2개인데 여기다 타일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2부 스타입니다. 4부 스타일은 여기도 이렇게 하나 연결되고 여기도 하나 연결되면 이게 4부 스타일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죠. 이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나중에 자료도 보시면은 부스가 4개 있냐 2개 있냐는 그러면 이 가운데 옆에까지는 빼고 양쪽은 이중 모선이니까 위 아래는 일단 연결돼야 되니까 그 위에 연결된 게 이제 2부스 타일 모선이니까 부스가 2개 있으니까 각각의 그 모선 사이에서도 중간을 다 연결해 주는 거 그게 이제 4부스 타일가 되겠죠. 이중 모선의 4가지 모선 방식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중 모선 112 방식 그리고 성전설로 한데 여기 보시면 1과 2분의 12 방식이 유리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쓴다.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중모선의 1과 2분의 12 1.5 차단 방식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왜? 모선은 2개인데 차단기가 3개이기 때문에 모선 2개 위에 차단기 3개 그래서 2분의 3 1.5라고 하죠.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여기 뭐 정전 작업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내용들이 좀 틀려져가지고요. 감정 같은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 127번부터 할 테니까요. 요 뒤에도 보시면요.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V12 특징, 뭐 전력 안정화, 뭐 G12 되는데 사실 조금 뒤쪽에 발전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는 그리고 변압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발전기, 변압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뒤에 쪽은 전부 다 발전기하고 변압기 쪽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보고 오셔야만 됩니다. 막 섞여 있거든요. 발전기도 나왔다, 변압기도 나왔다, 변압기도 나왔다, 발전기도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왜? 우리가 많이 쓰는 설비니까 그만큼 많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